사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보는 것이어가지고 어제부터 너무 떨렸습니다. 좀 많이 무겁고 좀 그런 내용이어서 힘드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GV에서만큼은 조금 제가 밝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스 연출한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긴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또 GV 자리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무거운 영화를 만든 만큼 GV는 아주 좀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참혹한 영화를 만드신 다음에 재밌는 집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관객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쭉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혹하는 그런 반응 같은 거를 저도 같이 영화 보면서 좀 들었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개 정도만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감독님께 그리고 한혜인 배우께 좀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수성모 씨,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모 씨 감독님의 20대 유지영에게 보내는 영화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20대에게 보내는 영화였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벌스란 영화는 감독님의 30대에게 보내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30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제이와 건우처럼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꼭 무슨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어떤 관계 안에서 고민을 하고 그 관계가 부서지는 어떤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에게라면 다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우울한 편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감독님의 느낌,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혜인 배우께서는 이 영화의 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을 맞닥뜨린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단조로운 틀 안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이 표현해내시기가 그리고 포착해내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냥 밝게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산산조각이 나 있고 굉장히 거의 모든 게 다 이제 파멸이 된 상태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태어나기도 했지만 무언가가 다 상실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캐릭터 분석을 하실 때부터 실제 연기하실 때 그리고 오늘 첫 상영이 처음 영화를 보시면서 각 단계마다 느낌이 다 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관객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아니면 지금 느끼시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첫 상영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처음 보고 듣는데 좀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쓴 편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선생님께서 그렇게 우울한 편지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놀랐고, 말씀하신 대로 수성모 씨 20대를
저의 어떤 감정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면 이 영화는 제가 30대 보냈던 어떠한 시기에 대한 애도의 과정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 보고 나니까 또 영화를 만드는 내내 또 시나리오를 쓰는 내내 현장에서도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네, 잘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네, 그래서 제이처럼 저도 묵묵히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머리가 좀 멍해서 좀 말이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제이라는 인물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이를 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인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냥 온전히 이 글을 받아들였어야 했고 그러면서 제이라는 인물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 기복이 크지만 크게 분출하는 장면은 없었고 그리고 또 저는 제이가 이 영화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우로서 그리고 제이로서 이 영화의 축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큰 감정 기복 안에서도 무언가 중심을 잡고 있는 인물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모든 감정들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인물이지만 그 감정들이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안으로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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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내적, 심적에서 계속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지점에서 비슷하게 어떤 이 인물이 정말 어딘가 미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납득되기 위해서는 내가 연기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연기해야겠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새로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이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장면이 그러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마지막 후반부쯤에 이제 건우랑 헤어지는 장면에서 제가 사실 생각했던 감정은 건우의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센서티브한 약간 그런 상태를 상상하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보여드린 화면처럼 이제 감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영화로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느 다른 세계로 가버렸구나. 어떤 큰 아픔을 이 사람이 지고 있구나. 근데 그걸 그냥 온몸으로 견디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스태프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영화를 보신 생각 전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직 조금 더, 예, 저기 흰 옷 입으신 분. 네. 영화 진짜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제이한테 건우는 어떤 존재였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건우는 제이한테 되게 다 해주려고 하고 사랑을 엄청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이는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 좀 적고 그랬어서 그런지 건우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도 좀 궁금했고 어떤 존재일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릭터 설정을 할 때 제이가 꿈을 쫓는 이상이라면 건우는 안정성을 쫓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처음에 임신이라는 그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섞여 있다가 점차 이제 임신을 기점으로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민낯을 드러내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이에게 건우는 가로등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는 가로등이 꺼진 줄도 모르고 켜진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가 하는 일, 꿈을 쫓는 사람인데 건우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 큰 일상 안에 제이가 있고 그 제이와 함께하는 일상들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이와 본인이 와다니는 골목에 가로등이 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근데 아마 그것을 알았어도 제이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 마지막에 가로등이 켜진 것은 아마 건우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이에게 어쩌면 거기까지 다 제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일상을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일상을 제이 역시 굉장히 익숙하고 공기처럼 안정적으로 느꼈고 그 안에서 제이는 묵묵히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건데 그리고 이 어떤 터널을 지나온 제이는 이제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홀로서기를 했지만 조금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거듭났지만 일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중한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서까지 글을 쓰는 제이지만 좀 외로워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묵묵히 앞으로 나가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거기서 이제 건우의 부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이들은 사랑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여기 앞에 하고 그다음에 해석국 분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수성못을 오후극장에서 봤는데 수성못은 장면이나 캐릭터에 약간 위트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버스를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좀 놀랐고 또 어떤 좋은 의미로 좀 힘든 영화였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여러 장면들, 충격적인 장면들 중에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좀 되게 많이 놀랐는데 왜냐면 그 교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롤모델이나 어떤 희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의 죽음을 어떤 설정을 하신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물론 저의 어떤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큰 테마는 한 여성 예술가가 좋은 일상을 향유하면서 나의 작업도 글 쓰는 창작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제 주위에 많은 선배들이 또 선배 영화 감독님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경단녀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거나 예술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 지금 현재도 한국의 여성 감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왜 우리 여성 감독들은, 여성 창작자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주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창작을 그만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저의 위에 이제 더 이상 없는 선배들, 영화를 그만두신 선배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만둔 여성 선배들에 대한 저의 마음에 담은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상징으로 그들을 애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좀 한혜인 배우의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다른 장면에서도 한혜인 배우가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의 임산부들은 가리는 게 많은데 사실 이 제이라는 역할은 그런 통념에서는 거리가 먼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문상을 가지 않는데도 가고 그때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나서 문상 갔다 나오면서 진통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크나큰 상실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 연기하실 때에 대해서 조금 관객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는 일단은 그냥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죽음을 마주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나와서도 그 마음이 더 깊어져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좀 혼란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제가 스스로는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인명이 들리고 어지러운 그 감정도 그 세계가 그 저한테 주는 세계가 너무 커서 그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통으로 이어지고 완전히 이제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손 드셨거든요. 예, 뒤에 계십니다.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제 30대인데 그 감독님께서 이제 표현해주신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제이도 그렇고 건우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원장님도 그렇고 뭐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 사회 속에 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봐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보면서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깜짝 놀란 순간들도 많았는데 이제 장면 중에 궁금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글을 쓴다고 해서 호텔에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갔다가 뭐 글 쓰다가도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도 마시다가 이제 그리고 건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집에 오는데 그래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니 술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되게 격정적으로 싸우는 장면을 그 장면이 처음으로 이제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카메라에서 사실 바라봤을 때 두 인물을 바라보고 와이드 샷에서 계속 그 장면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서 대화하는 주제들도 되게 심오한 주제가 많았고 근데 인물의 얼굴, 뭐 표정이나 이런 부분도 보여줬을 법한데 혹시 연출적으로 무슨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와요. 그리고 이 영화 제목이 벌스잖아요. 이 벌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탄생이고 이제 축하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영화의 제목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그 투샷에서 싸우는 그 호텔을 갔다 왔다가 그 장면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정된 콘티는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대화신을 찍듯이 나누어서 그러니까 쪼개서 우리가 찍는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찍을 계획이었는데 마스터 개념으로 하지만 저희는 그냥 마스터샷 개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샷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샷으로 따고 들어가는 식이었는데 가장 넓은 샷을 먼저 찍은 게 관객분들이 보시는 이 샷이에요. 근데 이 샷을 찍는데 아마 모든 스태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공기라는 게 약간 굉장히 격정적인 시즌이지만 저한테는 계속 마술처럼 이걸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은 감정을 나눌 수도 없고 나눠서도 안 되고 이 두 사람 간의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들었어요. 첫 테이크에서.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크를 가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테이크를 더 배우들이 잘할 수 있다 했을 때 똑같이 촬영 감독님한테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 컷은 나누지 않고 가겠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왔다 갔다 하는 그 호흡과 공기와 그런 것들 배우들한테 완전히 맡기고 감정을 끊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두 번째 테이크만에 얻어낸 아주 귀한 컷입니다. 네. 그리고 제목 아까 먼저 말씀하세요. 벌스라는 제목은 일단 아이가 탄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겪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래서 아이는 죽었지만 굉장히 큰 상실과 큰 고통, 심적인 이제 건우와도 헤어지고 상태 작가인 제이가 끝내 종국의 책을 써내서 책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아이의 탄생은 아니지만 책은 세상 밖으로 제이가 낳은 또 다른 결과물이다, 창작물이다 해서 제목이 벌스가 되었습니다. 네.
그게 두 테이크 만에 그 훌륭한 장면이 탄생을 했네요. 그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제이가 이렇게 정면이 나오거나 할 때는 임신한 배가 그렇게 유독 두드러진 장면이 없었는데 측면으로 서서 하다 보면은 사실 배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상황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였던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짧게 한혜인 배우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저도 연기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연기하는 재미가 이런 거였지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한주 배우님이랑 뭔가가 통했고 스태프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처럼 어떤 공기가 바뀌는 걸 저도 함께 경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테이크를 가고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고 그러고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대본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제가 때리거나 이런 것도 다 맞춘 적이 없는 대사도 이렇게 너가 왜 지쳐? 지치지 마. 나는 이제 시작인데 하는 것도 이제 대본 상에는 없었던 어떤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들이 좀 많이 실려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첫 상영 첫 시간이니까요. 감독님께서 보내신 이 태어남과 떠남, 그 다음에 탄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편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 만나시면 그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을 그냥 자유롭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요. 게스트들 먼저 퇴장하신 다음에 관객 여러분들의 퇴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재용 감독님 그리고 한혜영 배우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